네, 반갑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푸짐했던 제 얼굴이 요즘에 그 어깨가 아프다라는 핑계로 계속 운동하지 않고 계속 그 어깨 아픈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풀었더니 더 두툼해진 것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두툼해지는 건 괜찮은데 이제 두툼해지는 것만큼 또 그 건강이 또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살이 찌는 것은 참 그 조심해야 될 일 같습니다. 뭐 우리 한선희님은 그 공감 못하는 이야기들이죠? 아닙니다. 저도 나름 살이 있습니다, 스님. 아니, 아니, 우리 자재희 목사님이 이제 살찌는 세계를 알아요? 저 이게 아, 저만의 살의 세계를. 정말에. 모르잖아. 모르잖아. 야, 많은 사람들이 아는 세계를 자재희 목사님 몰라요. 잠시만 방심해버리면 막 쪄버려요. 근데 어깨가 아프다고 막 아프니까 이제 잠을 잘 못 자서 그 스트레스를 갖다 또 먹는 걸로 풀고 운동을 못하고 하다가 보니까 더 푸짐해진 것 같아요. 이제 그 건강은 비만에서부터 오는 것 같습니다. 참 조심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문할 때 저기 날씬하라는 그런 법문을 잘 못합니다. 근데 그 용신이 식신인 사람들은 그 본래가 좀 통통해요. 식신 용신 사람들은. 근데 이제 가끔 식신인데 마른 사람들은 아, 어떻게 그, 그렇게 됐을까요? 그런 사람들하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본래 식신 용신 사람들은 식신의 특성이 좀 오동통통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 그런 식신 용신인데 살이 쭉 빠져버리면은 식신의 복이 빠져버려. 안 돼. 그래서 적당히 오동통한 것은 괜찮아요. 물론 또 복을, 합리화도 안 되죠. 네. 합리화도 안 되지만 본래 이제 식신 용신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다 좀 통통해요. 음, 식신이 있다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식신이 용신인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예요. 응? 음, 그렇죠? 뭐 식신이 용신, 뭐 적거나 많거나 해서 특히 병인 사람들은 이, 음, 이제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음, 식신이 잘 작동한 사람들은 뚱뚱한 게 아니고 복스러운 느낌이 있어요. 그럼 사주를 안 봐도 아, 저 사람은 식신이 용신이구나 라고 하면 알아요. 네. 그리고 이제 수행자로서 매일매일을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요즘에 많이 드는 생각이 그런 것이 있어요. 뭐 법회 때, 수요 법회 때도 한 번씩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모든 수행자들은 두 가지를 공부를 하죠. 하나는 현상을 바르게 보려고 하고 또 한 가지는 현상에 보이지 않은 본질을 바르게 하려고 하고 그 두 가지의 노력을 해요. 그것이 철학의 분과의 뭐 전부죠. 뭐 그것을 뭐 또 다른 관점으로 뭐 존재론, 인식론 그리고 뭐 가치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그래서 그 현상을 보고 본질을 보는데 샤카무니 부처님은 모든 고통스러운 현상의 본질이 집성제, 고통의 원인이다 그러는데 그걸 그렇게 평생 동안 고집열도를 공부를 하면서도 어, 매년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제가 우리 불자님들하고도 같이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참선을 많이 하고 경전을 많이 보고 주역을 많이 보아서 얼굴이 뽀송뽀송하고 마치 이슬처럼 그렇게 생겼다 할지라도
있을처럼 생겼다 할지라도 만약 그 사람은 신념체계, 즉 무명의 단계죠. 심리학에서는 스키마라고 하죠. 그런 스키마가 있다. 잘못된 신념이 있다. 내가 만약에 그럴듯하게 살아갔는데, 그럴듯하게 존경받고 사는데 내 신념체계가 나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고상한들, 좀 용감한 척한들 죽음 앞에 다다르면 그 사람의 표정이 얼마나 황망할 것인가. 근데 그 황망한 얼굴을 가지고도 그 사람이 수행이 깊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인가. 그렇게 사유에 이르는데, 내가 나에게 한 질문을 해봤어요. 내 자신이 영생한다고 안 믿고 있어. 영생한다고 믿고 있는 것 같아. 내일 아침에 너 당연히 깨어날 거라고 난 믿고 있잖아. 그리고 모레도 깨어날 거라고 믿고 있고, 한 1000년 후에도 깨어날 거라고 믿고 있다고. 여러분 중에 한 모레쯤이면은 안 깨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그렇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렇게 고상하게 장삼도 수하고 가사도 수하고 사람들에게 삼배도 받고 법문을 하고 평생 공부를 한다라고 제법 폼을 잡아 보지만,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몰랐던 것이 아니죠. 예전 다 가르쳐 더 절절하게 다가온다는 거죠. 내가 영생한다라고 믿고 있지 않는가 했더니 솔직한 대답이 나는 영생한다고 믿고 있더라고. 뭐 대화할 때만 당연히 사람은 죽는 재행무상이지요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정말 솔직한 심적으로 나는 영생한다 믿고 있더라고. 누가 만약에 당신은 다음 달에 죽을 것이라고 한다라면은 마음이 그리 편안하지 않을 것 같아. 그런 상태에서 내가 공부가 깊다고 할 것인지, 나는 영원토록 누구에게 손가락질 받고 욕바지가 되지 않으리라는 또 믿음이 있잖아요. 내일 바로 욕 먹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약 누구인가 욕을 먹고 손가락질 판다라면은 그렇게 믿고 있는 것만큼 고통스러워서 자살까지도 하잖아요. 근데 사람은 죽을 수 있어. 욕 먹을 수 있지. 또 누구한테 구타를 당할 수도 있어. 그렇잖아요. 전쟁 일어나서 총 맞으면 팔다리가 떨어져서 막 죽잖아요.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우리 생각에는 절대 그런 일은 나나 내 식구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믿고 살고 있잖아. 마치 좀 속된 말로, 좀 그들을 좀 폄하해서 그렇지만 붕어 대가리처럼 언젠가 누구인가 한번 폭력을 당했어. 근데 그걸 금방 잊어버리고 또 조금 있어 안전해지면 나는 절대 누구에게 맞을 사람이 아니야. 나는 절대 누구에게 욕먹을 사람이 아니야. 나는 절대 영원토록 죽을 사람이 아니야 라고 믿고 살고 있어. 안 살고 있어요. 그 믿음이 우리의 본질적인 공포고, 그 믿고는 있는데 또 죽는다고 또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본질적인 공포고 본질적인 본능인 것 같아요. 그 본능을 그대로 보존해 놓고 내가 사마타에 든다고 하는데 그 사마타가 무슨 가치가 있겠나. 응? 내일 죽는다고 이야기하면 그 사마타 바로 깨져버릴 거잖아. 응? 그런 사마타 어디다 쓰겠나. 그래서 참 뭐 팔풍이라는 말을 하는데, 뭐 이쇠, 회칭기, 고락, 내 재물적으로 이익이 될 때 내 마음이 흔들리죠. 재물적으로 손해가 날 때 또 마음이 흔들리고요. 회칭기, 어떤 사람이 뒤에서 나를 흉보면은 그걸 들으면 짜증나잖아요. 예, 다른 사람이 내 뒤에서 뭐 찬탄했다라고 들으면 또 괜히 들뜨잖아요. 칭기, 앞에서 칭찬하면은 또 좋잖아요. 그리고 앞에서 막 욕하면은 싫잖아요.
그리고 신체적으로 막 이 세포가 찢어 무너진 것 같으면은 뭐 형언할 수 없는 고통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몸이 편안해지고 좋은 향수 맡고 좋은 온천에서 좋은 소파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또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게 흔들리면서 왜 그러기를 바라고 있잖아. 입에 달면 삼켜 쌤 뱉고 그걸 절대 포기하지 않으려는 상태에서 명상을 하고 수행을 해서 제법 나는 공부를 했다라고 한들 그 공포와 그 두려움은 어디 갈 것이냐? 한 발자국도 나한테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이 최근 며칠 들어서는 좀 절절히 다가오는 것 같아요. 죽기 전까지 생사이탈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라고 다짐을 하고 삭발한 사람,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수행하는 불자님들이신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 마음을 그대로 방치해 둔 채로 수행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가식이고 너무나도 언발의 오줌두기식이 미련한 수행이고 그렇더라. 그래서 참 수행을 하려면은 내 몸과 마음에 내가 바라는 그것이 유의 요계예요. 내가 바라는 형태 있죠. 영을 살아있는 그런 형태, 그리고 절대 누가 욕 먹지 않는 형태, 절대 굶지 않는 형태, 굶어 죽는 그런 형태, 뭐 그런 건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언제든지, 뭐 전쟁이 일어나면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어, 당연시 인지하는 그런 좀 사실적인, 현실적인 수행자가 돼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지금 이 명리학을 하는 것도 뭐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그걸 하자는 것이에요. 그 중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즉 윤리학의 끝판왕이 저는 명리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윤리학. 마이클 샌델, 존 롤스, 뭐 그런 분들, 어, 뭐 서양 윤리학에 사유를 했는데 그분들 아웃라인을 이야기한 것이고 실제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정의로운가, 그 정의로운 것이 용신 찾는 거죠. 그잖아요. 근데 진짜 용신은 내 몸과 마음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데서 진짜 용신은 발동할 것이다. 그걸 놓지 못한 상태에서는 용신이라고 하는 것이 참 천박한 어, 입에 달면 삼키고 입에 쓰면 뱉어버리는 그 정도의 천박한 어, 것을 우리가 용신화 할 것이다. 진짜 용신은 애착에서 벗어난 그런 수행자의 마음이 용신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미스님은 맨 비장해서 큰일이에요. 근데 제가 뭐 비장해요. 비장해야지. 얼마 안 있으면 다 죽을 텐데. 자, 교재. 오늘은 12번입니다. 아이가 이상해졌어요. 예습들 하셨죠? 예습들 하시고 되도록이면은 여러분 예습하시고 사유를 해 가지고 오시면 한 5-6배 정도의 그런 좋은 시간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남자입니다. 남자.
우리 자재행보살님은 우리의 비타민인데 항상 마이크를 켜주시기 바랍니다. 비타민이 꺼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1000명 중에 1명 찾은 보물인데. 자, 음력 1992년생 8월 14일 신시 구대운이죠. 자, 연주가 임신. 우리 회장님은 저랑 같이 호흡합시다. 네, 자, 얼주가 기요, 일주가 기축, 시주가 임신, 임신. 자, 지장간을 보겠습니다. 신금은 무경병, 무임경, 임경. 유금은 병신, 축토는 배신기, 신금은 무임경, 이제 한 12강쯤 하니까 그 낯설었던 지장간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이제 가까워지죠. 이제 네, 묘한 거예요. 네, 아, 어려운 것은 내가 모르는 어려운 것이고 알면 어려운 것 자체 음, 존재하지 않죠. 맞아요. 익숙하지 않을 때 어려운 거지. 아무리 어려운 것도 내가 알면 쉬워요. 어, 처음 배울 땐 정말 이 많은 합과 충, 지장간? 이거 어, 어떻게 다 분간하고 외우지 했는데, 음, 진짜 어느덧 친숙하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고 특히 이제 우리 회장님은 마이크를 켜고 항상 리액션을 했기 때문에 한 네, 세 배로 공부했죠. 그래서 그 부담감이라는 그 공덕으로 그만 실력이 향상되는 겁니다. 네, 뭐 다른 분들도 하고 싶은 분들은 가세요. 다른 분들이 부담감 느끼니까 회장님께 부탁한 것이지 회장님을 제가 따로 부탁하는 건 아니에요. 하고 싶으면 다 하세요. 근데 보통 하라고 하면 다 안 하잖아. 하고 싶으면 말씀하세요. 자, 자, 오행 봅시다. 임수, 신금, 음, 기토, 유, 음, 기, 호, 축, 호, 임, 호, 신. 음, 자, 12운성 보세요. 자, 네, 기토의 신금은 목욕, 목요, 기토의 유금은 항생, 창생, 기토의 축토는 묘, 묘, 기토의 신금은 목요. 목욕. 자, 십신 보겠습니다. 자, 기토의 임수는 정제, 정제, 기토의 신금은 상관, 상관,
기토의 기토는 기견, 기토의 유금은 식신, 식신. 기토의 축토는 비견, 비견. 기토의 임수는 황제, 기토의 신금은 아, 상관. 상관, 자, 조후용신 보겠습니다. 8월에 6월에 기토. 6월의 기토는 병화가 조용신이고요. 개수가 용신보자입니다. 궁통보감을 보면 병화를 먼저 쓸 때가 있고 기술을 먼저 쓸 때가 있다로 그렇게 나오죠. 어떤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어, 그 병화가 더 급할 때는 병화를 먼저 쓰는데 수분이 너무 없을 때는 기술을 먼저 쓰고 나중에 병화를 쓰기도 한다. 그러기 궁통보감에 서술되어 있습니다. 궁통보감 한 번씩 다 보고 오죠? 침묵. 침묵. 오늘은 못 봤습니다. 그래 거기 공부하는 방법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처음 보시면서 책장만 넘기고 오시라는 거예요. 네. 2번 하고 3번 하고 4번 하면 더 익숙해진다는 거죠. 근데 한 번도 안 넘기면 또 다음에 또 처음 넘기는 거잖아. 네. 책장만 넘기면 뭔 소리인지 모르지만 조금 몇 주라도 읽고 오시면은 다음에 보면 2번째거든. 네. 저도 새로운데 항상 새로운데 저도 뭐 역학을 시작한 지 30년 넘었어도 항상 새로운데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그런 기본적인 그 스키마가 수행한 지가 몇 년인데 또 새롭다고. 나는 영생 한다고 믿고 있구나. 또 반성하고 몇 년 있으면 죽을라면서 영생한다도 믿고 있잖아. 자, 봅시다. 에너지를 볼 겁니다. 임수가 2점, 2점, 기토가 2점, 2점, 임수가 2점, 신금이 2점, 기토가 2점, 유금이 4.5점, 기토가 2점, 축토가 2점, 임수가 2점, 신금이 2점. 체가 몇 점? 체가 6점, 용이 0이 12.5, 12.5, 용이 더 크면은 그러면은 기토가 신약이죠? 신약? 네, 신약, 야, 기토, 기토, 격은 은, 식신격, 식신격. 식신격. 그리고 국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자, 일단 그 대운 봅시다. 네. 남자가 양년이면은 순행이죠. 네, 그다음 기우 다음에 뭐예요? 기우, 정술, 경술, 구대운, 경술, 인해, 신해, 임자, 자, 계축, 개축, 갑인, 을묘, 병진, 정사, 십구,
자, 그러면 자, 신약 기토의 식신격인데요. 국을 어떻게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격국 용신을 잡으려면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에 한박 선생 이야기에 끌려가 버리면 실력이 늘 여지가 없죠. 그러니까 먼저 볼 때 격하고 국을 충분히 고민해 오셔야지 도움을 받는 거예요. 네. 자, 그 한의사들도 실력에 따라서 인연에 따라서 진단이 달라지죠. 그러니 내가 주체적으로 생각하지 않냐면 항상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쉽게 나오는 것도 있지만 어렵게 나오는 것도 있죠. 어떻게 이 상황을 뭐 정치라면 이 국면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지 해서 여당에서 보는 국면과 야당에서 보는 국면이 다르죠. 네. 하지만 정말 둘 다 나라를 위해서 말한다는 그 결과는 같아야죠.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사주를 보아서 뭔가를 조언을 해준다는 거예요. 카운셀러라는 역할이. 그러면은 당신의 상황이 어떠니 어떻게 처세하세요라고 그 명을 일러주는 것 아니에요. 그럼 이 상황을 잘못 진단해 버리면 어떤 한 사람을 정말 한마디로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잘못된 길로 가게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무서운 일이죠.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 게 아니고 선 역학자가 사람을 잡아요. 정말 정말 국이 안 보이면 그냥 덕담해서 보내라. 그냥 덕담해서 뭔가 이게 네. 헷갈리는데 찍지 말고 네. 안 보이면 올해까지는 안 좋았는데 내년부터 좋아질 거라고 말하게 보내라. 그럼 정답이다. 네. 아니 혹여 보이더라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맞아요. 보이더라도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왔거든. 맞아요. 지금까지는 안 좋았는데 지금부터 좋아질 거라고 그 말 들으려고 온 거잖아. 너무 기초적인 것 같지만 그 고수들은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용기를 주는 것이 맞죠. 네. 정말 필요해서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될 것 같다. 라면 그런 조언 정도 해야죠. 쓸데없는 거 뭐 맞춘다고 뭐 막 상처 주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조후국 일단 조후가 안 맞긴 한데요. 지금 불기운이 전혀 없어서 근데 그 종격에서요. 예를 들면 그 화토로 그렇게 확 쏠려 있으면 차라리 그렇게 뜨거운 채로 있는 게 낫듯이 뭐 이런 경우도 기운이 그냥 이렇게 차갑게 확 쏠려 있으면 이렇게 차가운 채로 있는 게 나은 건가요? 일단은 그 한박 선생님은 그 일반적인 역학자들이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본인은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주장을 했잖아요. 보통은 저도 이제 한박 선생님의 어떤 이 견해를 보지 않았다라면 보통 역학을 한 사람 보면은 이 사주는 그냥 좋은 사주예요. 왜냐하면 기축이 있으면 토토로 굉장히 주관이 강하고 또 축토에서 축중 기토가 또 올 간에 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축 자체가 약하지 않는데 거기에다가 식신상관인 신금, 유금, 신금이 쫙 깔려 있죠. 근데 그 네. 신중 임수가 투출돼 있단 말이죠. 네. 일간이 약하지 않고 식신 생재격으로 해서 거부의 사주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네. 보통 그래 본단 말이야. 네. 근데 우리 한박 선생님은 아이가 이상해졌어요 라고 악담을 해서 보냈어. 지금 이런 상황이야. 네. 이게 저도 만약에 이 사주를 막 봤다라면은 거부가 될 사주입니다라고 저도 판단했을 것 같아요. 한박 선생이 비판했던 그 역학자처럼이. 지금 제가 하는 것 정도가 보통 상식적인 판단이거든.
근데 한박 선생님은 이게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한 거죠. 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 실전반 하기 전까지는 제가 항상 순서를 억부국으로 먼저 보고 그리고 조가 맞지 않으면 조로 조정을 했거든요. 네. 근데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 제가 좀 마음에 좀 변화가 생겨요. 음, 어차피 조가 안 맞으면 안 되거든. 그래서 조후국으로 먼저 보고 음, 조가 어느 정도 이상이 없으면 이제 억부로 보아서 용신을 보는 것이 그것이 그 두 벌기를 하지 않더라고.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보통 역학책 보면은 조국을 위주로 해가지고 서술의 역학책이 많지 않았거든. 보통 억부국을 위주로 하고 조국과 뭔 외격을 갖다 이렇게 참고로 보는 그 정도 서술의 책들이 많죠. 그래서 저도 그런 책들을 항상 보아왔기 때문에 저도 그런 패턴이 됐던 것 같은데 지금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조가 안 맞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어, 조가 안 맞아버리면 안 되어서 조후국을 항상 먼저 염두를 하고 조후가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이제 억부를 사용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제 뜻에 크게 뭐 반하지 않는다라면 또 그런 순서들을 한번 사유해 보도록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한박 선생이 뭔그 금수로 뭐 종해야 된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렇게 표현을 하셨다라면은 그 금수기운이 기운이야죠. 음, 맞잖아요. 그 한박 선생님이 그 토를 버리고 금수로 음, 종했다. 그러면은 뭐 경술, 신해, 임자, 개쪽 다 기운 초년운이 다 기운이야죠. 근데 그 경운에 신랄하게 안 좋다고 막 비판을 했거든. 음, 경대운에. 음. 그러니 그래서 뭐 종격으로 뭐 본다는 말도 하마 선생님 말씀이 일단 앞뒤가 잘 안 맞는 것 같아. 그죠? 어. 그래서 일단은 이것을 제가 판단한 최선은 일단 조후국을 일단 봐보자는 거죠. 음, 왜냐하면 6월 달의 기토는 기토는 뭐냐면은 살아있는 흙이잖아요. 기토는 네. 논밭의 흙이란 말이에요. 음, 그럼 기토가 기토려면은 논작물이나 밭작물을 키울 수 있는 토가 돼야 건강한 토고 생명 있는 토가 된다는 거죠. 근데 네. 6월의 기토는 궁통보감에 의하면 병화가 절실하다는 거죠. 따뜻한 기운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기토가 말라 비틀어지면 안 되니까 계수를 받쳐야 한다는 거죠. 음, 근데 여기서는 이제 계수는 없지만 금수균이 워낙 강하니까 계수가 음, 따로 필요 없잖아요. 네. 물 범벅인데. 음, 근데 6월의 기토가 너무나 축축한데 또 기토는 비장이죠. 비장. 음, 무토는 위장이고 기토는 비장. 기운을 다스린다고 하죠. 음, 근데 기운을 다스리는데 너무나 음, 습하고 냉하고 해가지고 비장, 정신을 다스리는 기토를 다스릴 수가 없어. 음, 그래서 간절히 병화를 원해. 근데 음, 병화가 안 보이는 거야. 이게 음, 평생 이렇게 조 안 돼가지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음, 그런 사주로 볼 수가 있다고. 음, 모든 것들은 관점에 따라서 많은 해석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가장 적절한 관점을 하나 선택하고 그 관점대로 해석이 가는 거예요. 지금 실전반 지금 그런 연구죠. 어, 네. 진짜 뭐 사람들 앞에 놓고 이제 실전한다라면 이렇게 연구할 수 없잖아요. 결국에는 내가 판단해서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근데 이렇게 같이 공부한 사람들께 같이 연구를 하는 것이 이게 좋은 거라고. 음, 같이 한번 연구해 보는 거잖아. 한박 선생이라는 스승을 모시고. 그래서 오늘은 이것을 한박 선생님의 어떤 조언을 받아서 어, 풀어보려면 조후국으로 푸는 것이 가장 타당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 그래야지 이 기토가 정신적인 힘이 약해서 정신병이 왔다는 것이 타당성이 있어요. 자, 조후국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조후국으로 보는데
병화가 없잖아요. 네. 용신 병화가. 음. 그러니 이 사람은 지옥 중생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네. 반드시 필요한데 그것이 없어. 음. 근데 금수로 종하기에는 토기운이 또 약하지가 않아. 음. 그래 금수를 종도 못해. 음. 차라리 토기운이 또 약해버리면 따라가 버리면 되지 금수로. 음. 토기운이 어정쩡하게 축축한 토가 있어가지고 따라가지도 못하고 또 안 따라간 것도 또 아니고 이렇게 묘한 상태 돼서 기토 비장이 가버렸어. 그래서 정신을 담고 있는 조절하는 것이 비장인데 비장이 가버려서 아이가 이상해졌어요. 라는 표현이 에, 맞게 된다는 거죠. 자, 사주 분석을 하겠습니다. 비장이 정신을 담당하는 곳인가요? 비장? 제가 뭐 예전에 네. 그렇게 뭐 명리학 연구를 할 때 그 장부를 통해서 십간을 연구하는 그런 기관들이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비장이 어떤 음. 그 기운을 담는 것, 이렇게 위장은 외형적인 그런 음식물 잘게 써는 곳이잖아요. 네. 근데 비장은 뭐 기운을 다스리는 곳, 음. 뭐 그렇게 이제 공부했던 음.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예, 위장은 양이고 비장은 네. 음이잖아요. 근데 네. 토기운은 뭔 기운을 서로 갈무리하는 거잖아요. 토기운은. 네. 그래서 위장은 음식물, 보이는 음식물을 음. 갈무리하고 기토는 음. 보이지 않는 어떤 기운을 갈무리하는 이제 일단 그 정도로. 만약에 음. 다음에 또 다른 정보가 있다라면 말씀하시면 제가 또 수정하도록 할게요. 네. 제 기억에는 이제 그렇습니다. 음. 사주 분석. 첫 번째, 본성. 신약 기토죠. 네. 신약 기토. 신약 기토가 음이 감성적이죠. 네. 감성적. 토기운은 중도 적응형. 신약 감성적 중도 적응형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성향. 무슨 격이죠? 식신격이죠. 식신격. 식신격인데 그 식신이 신금이죠. 네. 신금이어서 이것은 동적 그럼. 식신은 이제 동적이죠. 네. 동적 예술 성향. 네. 이게 늘 헷갈리는데요. 네. 식신이 동적이다. 상관이 정적이다. 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지, 예를 들면, 같은 예술가라고 해도 식신격과 상관격 어떻게 다를지가 궁금합니다. 좀 동적이고 정적이고 뭐 그렇죠. 뭐. 또, 돌아다니고 안 돌아다니나요? 일단은 그 네. 십신을 보면 네. 식신 아니 그러면은 조금 그렇게 후덕하고 네. 복록이 있고 그런 것이 상관 그러면은 관을 쳐버리는 좀 동적인 느낌 들잖아요. 근데 지금 정적 동적한 것은 내 일간과 같으면 플러스 플러스면은 파장이 튀잖아요. 네. 동하다는 것이고 플러스 음. 마이너스 다르면은 음양 화합이 좀 정적이 된다는 그 근거로 지금 동적 정적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니까 뭐 신뢰를 든다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이술한다라면은 식신이 한다라면
음, 뭔 서해가? 음, 서해가? 음, 뭐 좀 정적이잖아요. 근데 동절 한다면 뭔 무용가? 음, 뭐 한번 생각해 본다라면요. 음, 지금 비유는 지금 적절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음, 어째 동적 식신은 일간과 음양이 같고 상과는 네, 음양이 다르니까 음, 저기 음양이 다르면 동하고 음양이 같으면 음, 정한다라는 그 원리는 틀림없습니다. 음, 음. 이런 걸 근거로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어, 임상 체험을 하면서 음, 식신격일 때 그 사람이 무엇을 음, 발현을 하고 상관격일 때 어떤 걸 음, 발현하는지를 또 연구해 보고 또 도반들끼리 한번 또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네, 하지만 원칙은 이해하시겠죠? 네, 원칙은 이해하시겠죠? 음, 동적예술 성향. 근데 이거 네, 신금이라는 것은 감성적, 과거, 점검형. 음, 자, 그리고 이제 신사를 볼까요? 그 천간합충 안 보이죠? 없어요. 두 번째 지지합충. 없습니다. 지지합충 없고 아니 거기 합은 있죠. 합. 합, 합, 음, 지지합. 유축, 어, 그 유축 저기 삼합. 네, 일단은 육합을 보고 네, 네, 그 다음에 삼합을 보고 그 네, 다음에 방합까지 보세요. 그 네, 다음에 삼합은 유축 삼합이 있죠. 네, 그리고 방합 본다라면은 신유 신요, 방합 있죠. 네, 그다음 천간 지지 봐봐요. 기신, 천을, 기신 천을귀인 그리고 기우 학당, 문창, 학당 문창 음, 그리고 또 유축, 비인, 이축 비인. 음, 양인살과 충되는 것이 비인살이죠. 네, 양인살은 그 기운이 오버하는 거예요. 근데 음, 거의 충살이 되는 것은 그 기운이 너무 불급하는 거죠. 이제 음, 우울증이나 판단, 결정 장애 그런 비인. 자, 네 번째 십이신살 음, 안 보이죠? 네, 자, 세 번째 적성 용을 보면 음, 조후국으로 보기로 일단 우리가 합의를 했습니다. 네, 용신, 음, 희신, 이번에 기신, 3번에 한신. 그런 조국으로 보기로 했다라면 일단은 그 사주상에 지금 네, 존재하진 않지만 십천간을 배제한다라면은 음, 용신이 뭐겠어요? 병화겠죠. 네, 그러면은 두 번째 용신들이 정화도 좋겠죠. 네, 그리고 간목 뗄나무죠. 뗄나무. 근데 음, 이런 아예 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감목이 들어왔을 때 음, 목극토를 안 하나요? 음, 음. 일단은 지금 이것을 지금 조후국으로 좀 보기로 했잖아. 네, 상황을. 네, 그러면 그 음, 을목에는 습기가 축축 있어가지고 그렇지만 네, 간목에는 불을 담고 있다고. 음, 어쨌든 그게 거의 가장 좋은 건 병화지만 희신 그래도 불을 음, 담고 있는 걸 만나면은 음, 낫죠. 지금 음, 억부국으로 볼 때는 나무 기운이 안 좋잖아요. 억부국으로 볼 때는 네, 이게 상황 자체를 음, 설정을 하면 그 상황에 맞게
세팅되는 거죠. 음, 억부국에는 목기운이 안 좋습니다. 음, 이건 이제 조국으로 이제 보자는 거예요. 네, 순전히 따뜻하고 음, 건조해지는 상을 보자는 거예요. 네, 간목도 뭐가 있겠어요? 무토. 음, 무토는 겁재면서 따뜻한 흙이에요. 음, 예. 기신은 뭐가 있겠어요? 뭐 수기운은 일단은 다 안 좋죠? 네, 임수, 개수, 네, 그 다음에 뭐 경금, 신금 다 그렇습니다. 구신은 구신으로 한다라면 뭐 두 번째로 안 좋은 걸 한다라면 목기운이 을목은 습하잖아요. 네, 그리고 토기운도 비견이지만 기토는 축축해서 기분 안 좋거든. 음, 지금 축축해서 문제, 정신이 문제 상태에서 이 정도로 보면 십천간이 다 폐대가 됐죠? 네, 이 정도로 해 보자고요. 네, 마치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제가 뭐 의대를 가보진 않았지만 의대에서 공부하는 그런 방식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 환자는 아니지만은 실제 환자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교수하고 학생들하고 한번 상의해 보는 거잖아요. 네, 그런 이 과정을 거쳐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과 상담할 때 활인검을 사람을 살리는 그런 칼을 쓸 수 있어야겠잖아요. 네, 예, 지금 수많은 연습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사주 상담. 1. 성격과 직업. 참, 그 전송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캡처를 못했습니다. 네네, 거기 여기다 돌렸습니다. 네, 됐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기계치인 사람이 똑같은 걸 계속 하니까 전자칠판이게 능숙하게 사용하게 될 줄이야. 참. 네, 정말 이런 아니, 날이, 다른 스님들이 보시면은요, 저 은사 스님 그 모임 갔더니 네, 귀가 잘 안 들려요. 이제 그 연세 드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다들 답답하게 막 소리를 막 지르고 있더라고. 제가 그 예전에 회장님한테 그 카톡에 음성 이제 마이크 누르고 음성하면은 말로 하면 글이 써지는 거 배웠거든. 그걸 가르쳐 줬더니 그 무식한 스님들이 다 좋아가지고 신기해가지고 다 보고 있더라. 아휴, 내가 신식 스님이야, 신식 스님. 근데 신식이라고 말을 쓰는 것 자체가 신식이 아니죠. 그렇죠. 어쨌든 이제 그쪽 가면 제가 신식입니다. 신식, 현대적 이런 네 어. 이런 말을 쓰는 것 자체가 네. 근데 그 거창 가서 은사 스님과 같이 있으면은 내가 네. 신식이라고 그러면 신식 되는 겁니다. 네. 아휴, 거기서 이기면 됐죠. 내가 뭐. 음, 자, 성격과 직업. 그래가 그 은사 스님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잘 안 들리는데 이제 아니, 그렇게 음, 이제 이렇게 수담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음. 그 앞에 누가 있으면 좋아하시더라고. 여자들 목소리는 들리는 남자들 목소리는 잘 못 들어. 어, 이게 좀 퉁고우면 이게 거의 남자도 좀 카랑카랑 목소리 들리는데 옹옹옹옹 이렇게 하면은 안 들려. 음, 자, 유축 삼합 신유 방합 그리고 기축 빈의 방어 기제와 기신
천을 귀인. 이 사람이 사주가 안 좋은데 사주를 보면 지금 신하고 유가 다 귀인에가 다 내려가 있죠. 네, 신이 천을 귀인, 유가 학당 문곡 네. 해가지고 사주는 안 좋지만 그래도 어머니가 아들을 음. 살리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요. 음, 지금 한박 선생님한테 지금 상담하러 음, 왔잖아요. 네. 사주 굉장히 안 좋은 귀인들이 있어서 그래도 보살펴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천을 귀인, 음, 기후 학당, 귀인을 가지고 동적 예술 성향. 이것은 식신격에 대한 설명입니다. 감성적 과거 점검형. 이것은 신금에 대한 해석이죠. 이것의 가치관을 가진 신약 감성적 중도 적응형이 이게 주어죠. 일간. 이것이 기토를 해석한 거죠. 자, 첫 번째, 일단은 드러나 있는 것이 가장 강한 게 뭐죠? 임수. 그 그냥 임수인데요. 옆에 있는 그 기토가 일단 신약하니까 기토가 활동하겠죠. 아, 네. 근데 활동하는데 이것이 왼수가 친구인 줄 알았는데 활동한 왼수라. 그렇죠? 네. 축축해가지고 무터면 좋을 텐데 무터면 보탬이 될 거예요. 음,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음. 이제 종교 활동. 그래서 한박 선생님도 또래가 옆에 있으면 더 개판을 친다 이렇게 이 사람 이제 그 표현하셨네. 술 마시면 이 종교 활동을 이제 막걸리 마시면서 하죠. 이제 술 주정으로. 아이고, 네. 친구들이라. 아니 술 이야기만 하면 저렇게 크게 반응을 하니 술 얼마나 마셨던 거야 어렸을 때. 그렇게 술만 이야기하면 저렇게 지극히 반응을 많이 하니 참. 막 생생하게 다가와. 아니 근데 안 봐도 생생하네. 저번에 저기 500자 10캔 마신 거 한 번 이제 보고 나 인정을 해. 인정. 자, 종교 활동은 기토를 보고 해석을 한 겁니다. 두 번째, 예술 활동. 만약 이런 사람들이 화가가 된다라면은 자기는 이제 엄청 잘 그렸다 하겠지만 자기 심리 현상을 뭐라고 하죠? 뭐 심리 치료하면서 미술 치료야? 미술 심리 치료를 하면서 막 그 심리 치료 단계, 투사 단계에 있으면서 그것이 자기는 엄청난 예술 작품이라고 착각을 하죠. 선생님, 근데 예술 활동이 임수인가요? 네. 이제 거기 금이네 이제 금이라고 하지 사업 활동이네 사업 활동. 틀렸습니다. 예술 활동이면 더 낫게 사업 활동이면 집에 있는 돈 다 때려먹고 다니까 예술을 혼자서 그려놓고 막 거기 혼자서 막 취하고 있을 때는 이제 사업 활동을 해버리면 집에 있는 돈 다 거기 저 주식 비트코인 하면 다 된다고 다 하품을 그렇게 아, 죄송해요. 손을 좀 가려봐 좀 손을 좀. 죄송해요.
아니 그렇게 노골적으로 갔어요. 자, 사업활동, 임수. 그리고 세 번째, 이것은 이제 없지만 살려고 할 때 음, 가끔씩 항상 미쳤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 살려고 할 때는 학문 활동, 책 좀 볼 것이다. 음, 살라고. 음, 아, 이렇게 오늘 그 리액션 좋았어요? 어? 오늘요? 뭐 거기 이제 좋은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안 그러면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반대로 지금 아니에요. 뭐 지금,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신랑한테? 왜 이렇게 오늘 거기 반응이 지나치지? 죄송해요. 약간 아니, 좀, 아니 또 거기 네. 신랑 이야기하니까 또 그 자쟁고살이 또 뭐 자지러지래 또? 다들 뭔 일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네. 집에서? 아이고 아, 리액션만 봐도 거의 오늘 뭔 일이 있었는지 다 알아요. 자, 두 번째 네. 건강. 뭐 다 안 좋겠지만 네. 그 기토가 음, 병화가 없어서 네. 네. 비장을 중심으로 안 음, 좋아지는 그런 것들 가장 걱정이 됩니다. 네. 기토를 선정을 하겠습니다. 비장이 냉이 들고 습이 드는 음, 그런 병이 되겠다. 그래서 처방으로 한다라면은 음, 병화를 살려야죠. 네. 병화 소장이죠. 소장을 보호하는 처방하자. 색깔은 빨간색이 병화죠. 네. 그리고 모든 것들을 좀 음, 따뜻하게 네. 하세요라고 조언하면 좋겠지만 네. 이 사람 자체는 어, 음, 전생에 너무 업이 많아서 이 생에는 음. 이제 업 받으러 빚 갚으러 온 사람이죠. 아이고, 아, 자, 세 번째 네. 육친, 음, 조부, 조모, 부모, 형제. 네. 세 번째 음, 배우자, 네 번째 자녀, 음. 궁과 성. 조부의 궁은 임수, 임수죠. 조모는 신금, 신금, 부는 기토, 기토, 모는 유금, 유금, 형제는 유금, 유금, 배우자는 축토, 어, 자는 임수, 여는 신금. 그러면은 임수 안 좋죠? 네. 신금 안 좋고, 기토 안 좋고, 유금 안 좋고, 안 좋고, 안 좋고, 안 아, 좋고. 당신은 빚 갚으러 태어난 사람. 네. 빚 갚으러 태어난 사람입니다. 자, 음, 조부모의 성은 뭐죠? 성은 관성, 자, 연올주에는 관성이 있죠. 네. 연올주에는 관성이 안 보이죠. 안 보입니다. 그러면 합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유하고 육합이 뭐죠? 진유합이죠. 네. 그럼 진 중에 을목이 있죠. 신유합, 을계목. 네, 을계모, 그죠? 자, 네, 신하고 합이 사죠. 사신합. 하시나, 하해가 목이 있나요? 없죠. 없어요. 그러면 삼합 봅시다. 사유축, 사하고 축에 목 있나요? 안 보이죠? 네, 신자진, 자하고 진에 목 있죠? 신자진할 때 진에 네, 을개무로. 자, 방합 봅시다. 신유술 거기에 목 없죠?
그러니까 네. 신해가 신자진 삼합의 을목이 하나가 있고 유에는 진유 합금에서 진해가 을목이 하나씩 있죠. 이게 신중, 유중, 을목, 신중, 유중, 을목이 있는데 을목은 좋지 않죠. 축축한 흙이라서. 네. 그래서 조부모 덕은 없다. 네. 성도, 궁도 없고 성도 없고 그렇다는 아이고, 겁니다. 합까지 다 뒤졌는데도 안 나오네. 아니 합까지 다 뒤져도 그것이 저기 글씨. 간목이면 괜찮은데 을목이라서 그러니까요. 나오는 게 해필이면. 네. 을목이라서. 자, 그 다음에 어머니. 어머니도 없어요. 자, 어머니는 인수. 인수가 뭐예요? 병화, 병화. 병화죠. 네. 병화를 찾으세요. 눈을 씻고 봐도 안 보여. 아니, 합신해서 보라. 아, 합신해서. 합신해서요? 합신해서 보면 눈 씻고 보이지. 아니, 내가 네. 빨리 찾아보라고 자, 그러면 안 보이는 거 찾아보라고 하겠지. 사신합에서 정교님은 언제나 마이크 고칠 거예요. 아니, 뭔 말을 해보라 해도 마이크가 켜보라면 꺼버려. 뭐 화면 꺼버리니까 무서워서 말을 못 하겠어. 다음 모임 때 마이크 선물해 주실게요. 아니, 마이크 좀 고쳐봐야죠. 마이크 좀. 정기호님 목소리를 못 들어보겠네. 자, 어머니는 병환대 그 사신합수가 있죠. 사신합수. 네. 그래서 신중병화라고 보면 되겠어요. 네. 신 가운데 병화가 있죠. 네. 극가닥은 음, 사신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 네. 것이다. 그래서 이거 병화는 무조건 좋은 거죠. 네. 좋은 거지만 사주에 거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네. 인연이 파감, 음, 인연이 자금. 음. 이때는 자금이 맞아요, 적금이 맞아요. 지금 문술 선생님께서 하실 거예요. 논 선생님 이제 2년 인연이 자금, 적금. 저금이 맞을 것 같은데 관점에 따라 자금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 써버린 김에 써버린 김에 그냥 자금으로 하지 뭐. 네. 써버렸는데 자금, 인연 자금. 보통 뭐 작다고 할 때는 뭐 키가 작다. 그리고 적다로 할 때는 뭐 소금의 양이 적다. 이렇게 하죠. 음. 애매하겠네. 음. 애매하겠네. 자, 그러면 아버지는 뭐예요? 병하고 합되는 것이 신금. 신금이죠. 그러면은 축중, 유중, 네. 신금이 있죠. 네. 유하고 축중, 신금이 있는데 이것도 흉신이고. 그래서 어머니는 이 정도면은 뭐 인연이 뭐 좋다기보다는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은 뭐 기분이 좋아지는 정도인가. 그러게. 어머니를 떠올리면 어머니 사진 보고 있으면 이제 기분 좋은 정도. 아휴, 네. 그러게요. 아유. 오늘 리액션이 엄청 좋은 것이 뭔 일 있나 보다 분명히. 신랑하고 싸웠지 아침에. 아니에요. 저 싸우지 않고서 저렇게 리액션이 약간 지금 네, 피곤하죠. 피곤한데, 네. 그래서 피곤하죠. 뭔가 이렇게 저를 이렇게 가둘 수가 없어요. 어, 지금 막 이렇게, 네, 이렇게, 풀리는 것 같아 지금. 이렇게 틀에 이렇게 넣을 수가 없어요. 지금. 알았어. 알았어. 아니 지금 그런 것 같아. 지금 그 리액션이 지금 좋은지 안 좋은지 제가 둔갈 수 없다니까 지금. 자, 자 형제를 봅시다. 자, 무토, 기토. 뭐, 네. 그 뭐 신중에 무토 있고 뭐 축중에 기토 있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무토는 좋고 네. 기토는 안 좋잖아요. 네.
그래서 저기 형제나 친구가 있으면은 어떤 친구들은 나에게 보태는데 어떤 친구들은 나에게 해가 되고 그런데 알 수가 있겠죠. 자, 배우자는 간목이겠죠. 네. 간목 찾아봐요. 간목. 없어. 아, 찾아보라니까. 아, 아니, 네. 아니 찾아보라고 할 때 합심 보라는 아, 이야기야. 네, 네, 그것이 네. 없어. 네. 찾아봐. 마인드풀 명상에서 아, 없는 건 없어. 찾아봐. 네. 하루라도 다 찾아와야 돼. 음, 찾아봐봐요 한번. 진유, 신자진, 사유촉, 힘들죠? 찾아봐야 한번. 음, 숨바꼭질 저기 이제 숨은 그릇 찾기입니다. 수, 딱히 해 해자축 방합에 해족 간복 하나 있어. 해자축 해자축, 해자축, 방합에 해중 간복 하나 있다고. 해자축. 네. 어렵죠? 아, 이러니 배우자 찾기 이렇게 힘드니 결혼이나 하겠다. 찾다가 끝나버리겠다. 진짜 너무 자, 축중 힘들다. 간목. 네. 근데 이렇게 합신으로 찾아가는 것이 합리적이죠? 음, 네, 너무 그렇잖아요. 아직 어렵지만, 합리적이잖아요. 네. 네, 스님, 천간합에선 찾을 수 없나요? 지지에서만 찾나요? 천간합, 천간합? 네. 그러니까 일간이 기토니까 네. 배우자 간목이잖아요. 이게 네. 천간에 간목이 있으면 찾지도 않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천간에서도요. 음, 있지는 않지만 예를 음, 들면 임수가 있다. 그러면 음. 정화가 있다라고 정임합에서 정화가 있다라고 본다거나 기토가 있다 그러면 갑기합 간목이 있다고 본다거나. 그렇네. 네, 그렇네요. 음. 이 천간합도 한번 고려해 보기로 합시다. 네. 이제 오늘은 말고 네. 다음 시간부터. 네,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 어차피 천간합도 영향력이 있으니까. 음. 오케이. 그것도 생각해 봐야겠네요. 그러면 기토가 있다라면은 간목도 안고 있다고 봐야겠네요. 음. 아니, 그러면은 음. 모든 일간이 다 음. 있잖아. 뭐예요, 그게? 그럼 모든 일간이 다 있잖아. 그 음. 찰표도 없이. 음. 그건 좀 생각해 봐야겠네, 그건. 음. 음. 아니, 그래도 없을 수 있죠. 예를 들면 이 사람은 올 지금 수는 없지. 갑, 저기, 그러니까, 일간은 다 있으니까. 이 사람 경우에는 어. 천간합으로 보면 일단 갑목하고 음. 정화는 있지만, 예를 들면, 네, 뭐, 병화는 제 그래도 이야기는 없잖아요. 네, 지금 네, 제 이야기는 네, 지금 배우자를 찾는데 네. 아, 일간 합신을 지금 찾는데 일간합 씨는, 네, 배우자가 일간 늘 합신이 오는 있죠. 사람이 없잖아. 네, 그럼 그 천간을 찾는 것이 맞냐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렵네요. 네. 자, 그러면 이것은 축중 간목 일단 음, 좋죠. 네, 좋은데 2년 자금. 네, 음, 자, 자녀는 음, 일시지에 있는 처가 관성이니까 음, 인성이겠죠. 일시제는 인성, 화기운이겠죠. 음.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늘은 너무 찬이라고 힘들죠. 네, 선생님. 축중병화, 음, 사신합이 있어서 음, 그리고 축중병화도 보입니다. 음, 이것은 사유축.
좋지만 이것도 인연 자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이 정말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한번 사유에 본 것이니까 만약에 한 6개월쯤 있다가 네. 우리가 조금 더 네. 설득력 있고 좀 더 명료한 네. 그런 작업들이 결실에 음. 맺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음. 근데 진짜 이 정도면 거의 뭐 사이버 세상에서나 뭐 사이버 세상에서나 육친이 있는 수준 아닌가요? 뭐 거기 사진은 그냥 딱 빼놓고 막 우는 거지 막 좋아서 그러게요. 그런 네. 거지. 네. 자, 세 번째 페이지 가겠습니다. 스님 죄송한데 잠깐만 좀 돌려줘 보실랍니까? 네? 잠깐만 더 필기 좀 덜 했거든요. 아까 아니 거기 그거 두 번째 참. 화면이 없이 하시니까 약간 무섭잖아요. 아니 화면 켜고 부탁을 해요. 갑자기 그러니까 저 내가 지금 뭐 말은 않겠지만 내가 소름 끼쳤잖아 내가. 돌릴 수는 있는데 화면 켜고 말씀하세요. 잠깐만. 아, 아니 거기 옆방인가 있으면서 이따가 거기 내 거 강의도 또 갖고 베끼면 되지. 근데 또 옆방에 있으면서 그 시간에 해야 이게 해야 돼? 네, 되지. 옆방에 있으면서 끝나면 안 하게 되잖아요. 스님 만나 뵙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아, 아니 요걸 갖다가 이제 그 캡처 기능이 없으면은 스마트폰이라 딱 이제 찍어버리면 돼요. 이제 다 저걸 하지 말고. 다 했어요, 스님. 네, 됐어요. 자, 네 번째. 운세. 이제 첫 번째, 0에서 8세. 두 번째, 9에서 18. 세 번째, 19에서 28. 네 번째, 29에서 38. 자, 이것은 기후겠죠? 올줄을 적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경술. 그 다음에 신해. 그 다음에 임자. 기토 안 좋고, 유금 안 좋고, 안 좋고, 안 좋고, 안 좋고, 안 좋고, 안 좋고, 안 좋고. 자, 근데 지금 한박 선생님이 언급한 것이 지금 경운이죠, 경운. 경운을 한박 선생님이 지금 서술을 했어요. 이 경운이 자, 운을 볼 때, 대운과 세운을 볼 때는 항상 뭘 본다고요? 사주에서 같은 글자가 있는가를 먼저 본다고. 네. 그러면은 그것이 그 글자가 주인공이 돼 동한다고. 그럼 그것에 대한 일이 생긴다고. 네. 그리고 그것이 뭔가를 그 글자 합해서 인연됐는지 충을 했는지 아니면은 살을 맞았는지 인연을 보면 그 해에 뭔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말할 수 있다고. 지금 한박 선생님 우리에게 던져준 메시지잖아요. 네. 아시겠죠? 네. 대운, 세운 볼 때 항상 글자가 있으면 일단 똑같은 글자가 그 사람 사주에 있는 걸 보라고. 그것이 동한다고. 네. 그리고 그 합신도 보고. 자, 일단 경대운이라면은 사주 경이 동한다는 거예요. 경이. 그럼 경이 어디 있어요? 이 사람 사주에가 신중 신중 정금, 경금이 있죠. 유중 정금. 네. 그러면은 그 경이 동한다는 것은 그 지지 신 자체가 동한다는 거예요. 그죠? 지장간 중에 하나가 동하면은 그 글자 자체가 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의 지장간이 뭐가 있어요? 무임경이 있죠. 무인경. 그 천간에 떠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임수. 임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 경이 동하면은 신이 동하면서 그 중에서 같이 있는 식구 중인 표출신인 임수가 동한다 해서 이 임수에 해당하는 일들이 생긴다. 그렇게 대운과 세운을 하나씩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것만 보셔도 세운과 대운을 정밀하게 볼 수 있는 힘들이 이제 생길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자, 연지, 연시지죠. 연시지의 신금이 동하죠. 그러면 여기서 임수가 표출신으로 발동을 해요. 네. 이런 상태인데 한박 선생이 말씀하신 게 이모년을 이야기하죠. 네. 이때가 11세, 계미년 12세, 갑신년 13세. 이모년 때는 신중 경금, 신중 임수가 투출을 해서 임수가 발동되는 때입니다. 임수가 발동되는 때니 이 기토가 그렇지 않아도 찬데 너무나 춥고 습해지는 거죠. 네. 근데 일지 축과 자 일단은 임오에서 이 오화가 이 지지와 어떻게 되는 거 봐봐요. 합되는 거 봐봐요. 합 있어요? 네. 거기 육합 봐 육합. 네. 오미합 없죠? 오미하고 삼합 없습니다. 봐봐요. 인호술 없죠? 이모술 없습니다. 방합 봐봐요. 사오미 없습니다. 사함이 없죠? 네. 합이 없어요. 그러니까 합 없으면은 합이 없다는 것은 끌어당겨 온 건 없다는 거예요. 이 네. 오자가. 음, 그 다음에 충 있어요? 없습니다. 충 없죠? 네. 그럼 형 있어요? 형, 오하고 추고. 없죠?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원진 귀문이 일지하고 걸린다는 거예요. 음, 축하고 오하고 만나면 원진이 되고 축 햇살도 되죠? 네, 해원진 축고 기문. 햇살 원진 귀문 다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되어서 음, 임수가 되어서 그 축축한 기토 그 비장 담당한 그것이 혼미해지는데 이때 온진 귀문 해까지 들어가 이때 정신이 이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음, 정신 이상이 되었다. 12세 때는 음, 계민년이죠. 네. 계라면은 축중 계속 발동하는 거죠. 네. 축중 계수가 발동한다. 그래서 비장을 더 축축하게 만들어 버린 거잖아요. 네. 그래서 병세가 악화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네. 근데 갑신년에는 간목이 길하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음, 병세가 완화되었다. 12세 때도 지지가 음, 충미충? 음. 충미형? 충? 이것도 충미충. 좀 영향이 오케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항상 세운을 볼 때 이렇게 네. 원국에 있는 무엇이 동하는지 그리고 그것과 어떤 살이 동하는지 그걸 면밀하게 본다라면은 그 해에 일어난 일들을 조금 더 정밀하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미세하게 관찰하고 많이 훈련하고 해야 이제 바로바로 말이 나오겠잖아요. 한 10분 연구해가지고 이야기 하나 하고 10분 연구 이야기 하나 오면은 어떻게 하겠나? 제가 그래서 무진이 아빠 봐주는데 무진이 아빠가 어, 기다리다가 기다려 빨리 지쳐버렸어. 다음 말 좀 해보라고 하다가 네, 가버렸어요. 손님이. 네, 손님이 네, 가버렸어요. 됐다고. 가버렸구나. 네. 그래가지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오늘 막 이제 약간 그러는구나. 자, 여기까지가 그 한박 선생님이 서술해 놓은 것을 이제 제가 강독한 형식을 한 거잖아요. 네. 시간이 한 10분 남았는데요. 시간이 한 10분 남았는데 뭐 질문 있으면 하시고 또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던
우리 수행 분상에서 뭐 이야기들 그런 부분에도 할 이야기 있으면 하시고 하세요. 10분 정도 단막 토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한박 선생님이 일반적인 사람은 아니야. 안목이. 식신생재로 거부의 사주로 보는 건 일반적이거든. 어쨌든 우리 그 한박 선생님의 안목을 한번 쫓아가 보는 것으로 하죠. 그래서 제가 예전까지 그런 상식적인 선에서 공부를 하다가 안 맞을 때가 종종 있어서 좀 한계를 느꼈던 것 같아요. 이게 제가 공부한 게 정말 상식적인 수준에서 열심히 했거든. 근데 안 맞는 부분이 있었는데 제 한박 선생 이론을 갖다 하니까 그 부분들이 거의 다 메꿔지는 것 같아. 지금 그런 느낌이 있고 이걸 지금 한 1년만 2년만 더 하면 이제 완성될 것 같아. 완성.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협업을 하면 같이 하는 거잖아요. 같이 하는 한 2년쯤 하면은 사주 명리학이 하나의 지평이 다 끝나버릴 것 같아. 한박 선생이 시작을 해서 우리 팀이 다 끝내버릴 것 같습니다. 명리학을.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기토의 세력이 좀 더 강했다면 음. 그렇게 보통 해석하는 어떤 거부의 사주도 될 수 있었을 텐데 기토가 그 밑에 그 축토가 그 옆에 다른 강한 금기운들이 있고 유축 반합되면서 이 축토가 그 어떤 그 기토를 지탱해주지 못하면서 기토가 되게 어중간하게 없어지지도 않고 힘이 있는 것도 아닌 애매한 흙으로 돼서 그래서 흙탕물이 되다 이런 이게 지금 거죠. 한박 네. 선생님의 지금 설명이죠. 그러니까 근데 네. 묘한 게 그래요. 시각이라는 것이 어떤 한 음. 학생을 다 볼 때 쟤는 착한 학생이다라고 정보를 듣고 보면 착한 부분이 부각돼. 근데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나쁜 부분이 부각되거든. 근데 이 사이를 볼 때 토기운이 아주 강하다는 생각으로 딱 봐버리면요. 기축, 위에 토, 밑에 토, 또 그쵸. 올간 기토가 이제 올라와서 결코 작지 않거든. 근데 금기운에 동화돼 버린 또 컨셉으로 봐버리면 이제 토기운이 아무 힘이 없어. 그러니까 그게 너무 미묘하고 진짜 그 판단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이게 그 판단까지 갈 때는 이제 기본적 이론이 끝나는 시점에 그 판단에서는 직감으로 들어가야 되지. 이제 그 수준에서 봐야죠. 마치 사주를 안 놓고 그 사람 뭐 이름만 생년월일만 적어놓고 그 사람의 걸 알 수가 있듯이. 그래야 그게 정확한 거지. 그냥 이론적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죠. 어떻게 해야 그 직관을 일단 손부터 올리세요. 할까요? 음, 또 까먹고 있었는데 네, 그놈의 손. 다시 다이어트와 함께 손 올리기도 다시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그 네. 자재행 보살님만 지금 손 안 올려봤죠? 손을 올려요? 거기 지금 우리 마인드풀 명상님 식구들은 지금 다 손에 지금 한이 맺혔습니다. 한이 맺힌 사람인데 우리 정규님은 손이 올라가. 가서 우리 정규님이 우리 마인드풀 명상 식구들이 다 부러움의 네, 대상입니다. 진짜 정규님은 한 번에 올라가 버리거든. 명리학계 진짜 라이징 스타가 되실 것 같아요. 네. 손이 자, 올라가셨어요. 이제 손 올리는 명상을 마지막으로 오늘 손 네. 마치겠습니다. 자, 눈 감으세요.
자, 심호흡 크게 한번 하고요. 멈추고 하나, 둘, 셋, 넷, 후. 한 번 더. 멈추고 하나, 둘, 셋, 넷, 후. 한 번 더. 멈추고 하나, 둘, 셋, 넷, 후. 자, 머리가 텅 빕니다. 목이 텅 비고 가슴과 팔, 배가 텅 빕니다. 골반, 다리가 텅 빕니다. 여러분은 지금 제가 10에서 0을 세어내려 가면 깊은 휴식 속으로 들어갑니다. 10, 9, 8, 7, 6, 5, 넷, 셋, 둘, 하나, 0. 눈을 감은 채로 왼팔을 수직으로 앞으로 쭉 뻗습니다. 자, 그리고 왼팔 전체를 천천히 관합니다. 어깨에서부터 팔꿈치, 팔목, 손가락까지 다 봅니다. 그리고 내가 숨을 쉬면 숨을 쉬는 것만큼 내 손이 풍선으로 변합니다. 자, 점점 내 왼손이 풍선으로 변하면서 하늘로 올라가는 풍선을 봅니다. 더. 그만. 자, 뻣뻣해 굳습니다. 하나에서 셋을 세 올라가면 팔이 부드러워지면서 팔이 서서히 내려가고 눈을 뜹니다. 하나, 둘, 셋. 자, 자쟁무살님 처음 해봤는가요? 처음 해봤나요? 네, 팔 올리는 거? 네. 팔이 어떻든가요? 어느 팔이 안 올라간다는 것인지 저는 도통 이해할 수가 없는 응? 응? 거예요. 응. 스님이 올리라고 하셔서 올렸고, 풍선대라고 해서 풍선대고, 굳으라고 해서 굳었고, 내리라고 해서 내렸지요.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야. 하라면 하면 되는 건데 생각이 많으니까 안 되는 거야. 아니 올라가면 올라가고 내려가면 내려가니 뭔 그리 생각이 많아. 전생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면 되는 거지. 왜 생각이 많아. 전생도 하나 못 가고. 어디, 자쟁모사님이 그 말을 잘 듣는구만. 말 잘 듣는 것이 에너지 변하는 거 타는 거요. 우리 마인드풀 명상의 식구들 분발하세요. 손 빨빨 올라간 걸 가야지. 예수님 말을 너무 안 들어서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가 너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느냐고. 말 좀 잘 들어요. 그래서 최면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어, 어디서 안 올라가는 거예요? 손이 어디가 아파서 안 올라가는 건가요? 대박이다. 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어디가 안 올라간다는 아, 것인지. 그래. 나도 그래. 왜 손이 안 올라가는 거야? 올라간다 생각 올라가야지. 아유,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희는 몇 년째, 몇 네, 년째 안 올라가고 있어 지금 몇 년째. 손을 못 올려서 있는데, 몇 년째 안 올라가서. 아, 진짜. 그래. 이제 그렇게 그것이 이제 민감화 되면은 사주만 딱 받아도 그 사람 얼굴만 떠올려도 그 사람 이름만 적어도 이제 그 사람의 기운으로 이제 이동할 수 있는 사이클이 생기는 거예요. 음, 천생도 그렇고. 음. 아, 일단 손이 만약에 올라가면요, 그 다음은 무엇을 그 다음에 하나요? 일사천리로 그냥 일사천리로 손만 올라갑니다. 손만.
그, 스님, 네. 손이 어디서 안 올라가는 겁니까? 저는 지금 전혀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아, 저기 그 말 안 듣는 학생들은 안 올라가. 대충 안 들어서. 안 올리고 싶어서 안 올라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선생님. 아니 근데 이걸 시켜서 저 정도 발음은 또 처음이다. 근데 이게 팔 어, 올린 상태에서 올라가거든요. 어, 근데 누워서, 그러니까 팔을 어. 이렇게 바닥에 붙인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음, 이게 올린 상태에서는 선생님이 그냥 올리라고 하면 이렇게 뭔가 붕 뜨듯이 올라가는데 음. 누워서 하면 이게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뭔가 아, 팔이 무겁다라는 생각이 들 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거기 오늘 저녁에 그 광주 수요 명상 법회를 분수쇼 ACC 분수쇼를 보기로 했거든요. 저녁 7시부터 시작하는데 1시간 동안 그리고 마치고는 근처 카페 가가지고 차 한잔 마시는 것으로 명상법회 하기로 했는데 이제 근데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어서 비가 오면은 이제 취소 문자 할 거고 그럴 때 내 공지를 했는데 우리 자정보살님 오늘 저녁에 스케줄 어때요? 네, 분수쇼 안 볼래요? 9시까지 수업이 있습니다, 선생님. 그렇구나. 그래요. 여기까지 합시다. 스님 때 1배 드리겠습니다. 삼복계 3배 드리겠습니다. 성불하세요. 자.